기대 없이 떠난 한국. 인생이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숨결 한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2부 다시 사랑을 배우다. 부산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오전 7시 저는 정민 씨와 약속한 대로 자갈치 시장 앞에서 만났어요.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했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오늘 잡은 고등어! 이리 와보소! 전복 진짜 좋아! 정민 씨는 익숙한 듯 시장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수조에서 헤엄치고 문어가 꿈틀거리고 키 큰 킹크랩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민 씨는 상인 아주머니와 익숙하게 대화를 나누며 회를 골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회를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자갈치 시장의 매력이에요. 2층 식당에서 우리는 갓 잡은 생선회를 맛봤습니다. 정말 신선했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바다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정말 사랑해요. 부산은 특히 그래요. 바다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정민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활기찬 시장,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사람들의 밝은 얼굴. 이 모든 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민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이클 씨,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여행 더 해볼래요? 저도 퇴직 전에 한국을 좀 더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남이섬이랑 강릉 쪽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민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고 거기서 다시 경춘선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남이섬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란 벼가 익어가는 논, 산등성이를 덮은 단풍, 작은 마을의 빨간 지붕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기차는 마치 시간 여행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시간 여행이요? 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제 마음을 천천히 되돌려 놓는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정민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차 여행을 좋아해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가는 길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섬 전체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높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민 씨와 저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어요. 굳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민 씨가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이클 씨, 네, 혼자라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정민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집에 혼자 돌아갈 때마다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북한산에서 만난 노부부, 시장에서 웃으며 인사해준 상인들, 그리고 정민 씨 같은 분들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정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30년간 선생님이었던 제가 이제 그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퇴직하면 저는 누가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근데 마이클 씨를 만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저예요. 선생님이든 아니든 저는 정민이라는 사람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공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 씨는 저를 강릉의 작은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찻집이었는데 고즈넉하고 아늑했어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작은 정원에 석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어요. 대추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차는 조용히 마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정민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네. 차가 식어가는 온도, 입안에 퍼지는 향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그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은은한 대추향이 코끝을 스치고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정민 씨 말이 맞았습니다.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거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고 싶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림도 보고 차도 마시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정민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마이클 씨는요? 캐나다로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행이 끝나도 제 안에 뭔가 바뀐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다음날 정민 씨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잠실 야구장으로 향한 거예요. 한국의 야구장은 정말 특별해요. 꼭 한번 가봐야 해요. 야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엄청난 관중들, 응원단의 열정적인 목소리, 북소리와 나팔소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응원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소리쳤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정민 씨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우리는 다른 관중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홈런이 나오자 온 경기장이 환호했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예스, 와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일상의 작은 순간들, 함께 모여 응원하는 것, 같이 웃고 떠드는 것, 그런 것들이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여행의 마지막 밤, 정민 씨와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360도로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망대 유리창 앞에 서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저 불빛 중 하나예요.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마이클 씨도 저도 그 중 하나고요. 우리는 타워 아래 자물쇠를 거는 곳에 갔습니다. 수만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각각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 씨, 자물쇠 하나 걸고 가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물쇠를 샀습니다. 정민 씨가 유성펜을 꺼내 자물쇠에 뭔가를 적었어요. To new beginnings, Michael and Jungman.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정민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물쇠를 걸었어요. 카페에 앉아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이번 여행 즐거우셨어요? 즐거웠어요. 아니, 즐거웠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네요.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민 씨를 만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저도요. 마이클 씨 덕분에 퇴직이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 씨, 혹시 언젠가 캐나다에 오면 연락해요. 제가 토론토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럴게요. 그리고 마이클 씨도 한국에 다시 오면 꼭 연락하세요. 제 갤러리 카페가 생기면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할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민 씨가 한국식으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빌딩들, 한강, 그리고 산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익숙했습니다. 공항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기대 없이 왔다. 그런데 한국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너머에 있었어요.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계획하지 않은 여행이 때로는 가장 아름답다는 것. 낯선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지난 2주를 떠올렸습니다. 북한산에서 만난 노부부의 따뜻한 미소, 찜질방의 편안함, 광장시장의 활기, 부산의 바다, 정민 씨와 나눈 대화들, 남이섬의 단풍길, 전통 찻집의 고요함, 야구장의 열기, 그리고 남산타워의 야경. 모든 순간이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직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3년 동안 제게 무겁게 느껴지던 그 공간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모았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슬픔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시월도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정민 씨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부터 저는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마이클 씨도 새로운 시작 응원할게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정민 씨, 잘 도착했어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꼭 다시 만나요. 당신의 갤러리 카페 오픈하면 첫 번째 손님으로 갈게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썼던 마지막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기대 없이 왔다. 그런데 한국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역사 강의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면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주말마다 토론토 근교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북한산에서 만난 한국 노부부처럼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맞아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에게서 사진이 담긴 메일이 왔어요. 작지만 아늑한 갤러리 카페였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마이클 씨, 드디어 제 꿈을 이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갤러리 카페예요. 약속 기억하시죠? 언제든 오세요.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싼 표가 아니라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데 정민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 정민 씨,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지만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갤러리 카페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마이클 씨가 용기를 줬어요. 그날 남산타워에서 자물쇠를 걸며 약속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맞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했네요. 정민 씨의 갤러리 카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부산의 바다, 남이섬의 단풍,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그 순간들이었죠. 이 그림들 마이클 씨와의 여행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카페 한쪽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To new beginnings,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다시 걸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해변이었죠. 마이클 씨, 그때 생각나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요. 물론이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도요. 마이클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퇴직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정민 씨, 물어봐도 될까요? 혼자라는 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 남이섬에서 정민 씨가 제게 했던 질문이었죠. 정민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히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가는 용기,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었습니다. 정민 씨, 저 아마 자주 한국에 올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언젠가 캐나다에 갈게요. 마이클 씨가 사는 토론토가 궁금해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싼 비행기표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다시 살아 숨 쉬는 법을 배웠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여행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상처가 있어도 외로워도 괜찮아요. 그저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저처럼요. 기대 없이 떠난 한국. 그곳에서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